사랑의 크기만큼이나 두려워하는 나의 바보 같은 모습. 자, 오늘 알아볼 내용은요, 듀스 김성재 씨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도 정말 좋아했었고 당대 뭐 최고의 스타였죠. 네, 나를 돌아봐 그대 나를. 진짜 멋있었는데 최근에요, 옛 여자친구 김모 씨와 사고 당시 체내 약물 분석을 맡았던 국과수 정모 과장의 10억 원 민사소송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다뤄볼 거고요. 판결이 나왔습니다. 10억 청구를 했던 전 여자친구 김모 씨가 패소한 것으로 1심 판결이 나왔거든요. 그 전에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거는요, 이 사건, 그러니까 이 김성재 씨가 과연 살해됐느냐에 관해서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와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무슨 새로운 의혹을 제기해서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자 이런 게 절대 아니고, 좀 전에 성근 아나운서가 얘기한 것처럼 왜 형사사건은 무죄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확정이 됐는데 왜 민사소송이 있었고 왜 형사재판하고 민사재판하고 가끔 그냥 보기에는 좀 달라 보이는 결과들이 나오는지를 중심으로 볼 겁니다. 네. 그럼 먼저 우리 김성재 씨 사망 사건 좀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95년도 11월 19일에 호텔 투숙을 했고요. 그 다음 날 변사체로 발견이 됐는데 28군데 주사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이죠. 12월 8일에 연인 김모 씨가 구속이 됐고 96년도입니다. 6월에 1심에서는 무기징역이 나왔는데 11월 2심에서는 무죄가 나왔고요. 1998년 2월 3심 대법원이죠. 대법원에서는 무죄로 확정이 된 사건입니다. 말하자면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말이야. 하지만 나는 말할 수 없단 얘기야. 근데 도대체 왜 무죄가 났느냐? 당시 이제 대법원 그리고 고등법원 판결을 보면요, 한 5가지 정도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네. 공소 사실의 전제가 이 김성재 씨가 숨지는 게 여자친구 김모 씨가 있을 때 숨진 것으로 가정을 했는데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다라는 게 무죄 사유였습니다. 그리고 이 연인 관계였거든요. 이 여자친구 김 씨와 김성재 씨는. 근데 뚜렷한 살해 동기를 찾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가장 결정적이었던 게 여자친구가 그 동물 마취였죠. 졸레틸이라는 거 한 병을 샀는데 이 한 병만 가지고 성인 남자가 죽기는 치사량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게 굉장히 큰 무죄 사유였습니다. 그리고 이 졸레틸이 마약으로도 사용됐기 때문에 결국 마약을 맞다가 쇼크사 같은 거, 마약 사고사 당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타살이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당시 같이 투숙했던 사람들이 7명이나 됐거든요. 또 외부 침입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제 형사 사건은 마무리가 된 거고요. 네. 그러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전 국과수 과장, 약물 과장이죠. 우리 정모 씨의 어떤 발언들이 왜 이 10억 원대 민사 소송에 휘말리게 됐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도에 인터뷰를 했네요. 김성재 씨죠. 팔에 주사 바늘이 있어 당연히 마약 중독 사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검출되는 마약이 없었다. 결국 13만 화합물이 포함된 데이터베이스로 실험해봤고 마침내 동일한 물질을 찾아냈다. 동물 마취제였죠. 네, 이게 졸레틸에 대한 내용이고요. 2017년도 강연은 마약이 한 300종류밖에 안 되는데 안 맞춰지는 거예요. 13만 종류 화합물을 갔더니 비슷한 게 하나가 나오는 게요. 뭐냐면 동물 마취약이에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쓰이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찾기가 어려웠던 거죠. 여기서 이 사건이 마약 문제가 아니라 타살의 흔적이 있는 반전이 되게 됐지요 라고 발언을 했고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보통 마약 먹은 사람은 하루에 주사 바늘을 막 28개를 찌르진 않거든요. 하루 하고 2, 3일 후에 또 맞고 하는데 28개가 다 신선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내용들을 전 약물 과장이 계속 이제 강연을 하니까 이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대법원에서 이제 확정 판결에 대해서 무죄로 났는데 이 얘기를 반복해서 한다. 첫 번째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졸레틸이라는 걸 참 찾기가 정말 어려웠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일반적으로 이 감지하기 어려운 약물을 써서 사람을 해친 것이다라는 식으로 들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자친구 쪽의 얘기는 뭐냐면 이미 당시에 마약으로 많이 널리 쓰였다. 마약 대용으로 정확하게는 졸레틸이 쓰였던 약물이기 때문에 이거 지금 사실 허위사실이라는 거고 28개를 한꺼번에 이 팔에 맞은 자국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28개 하루에 한 게 아니라 여러 날에 걸쳐서 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좀 단정적으로 얘기를 한 게 아니냐. 무죄 판결이 나온 걸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게 살인사건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사실상 범인으로 지목한 게 아니냐 이런 취지였던 겁니다. 그래서 나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이 됐다 네. 이런 겁니다. 그런 얘기죠. 근데 저희가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건은 그래도 형사 판결에서 무죄다라고 나온 거란 말이죠. 그런데 왜 법원은 그 이제 정약물과장 정모 씨의 민사 책임은 인정을 안 한 걸까요? 자, 법원 판단에 대해서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고요. 법원의 판단 보도록 하죠. 첫 번째 판단입니다. 동물 마취제는 마약이 아니라는 게 허위? 삐 네. 아니다. 예, 했습니다. 허위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 정모 과장은 이제 지속적으로 강연을 통해서 이 동물 마취 마약을 찾았는데 마약은 못 찾았고 나중에 정말 어렵게 찾아봤더니 이게 동물 마취제더라 이런 발언을 계속했죠. 예, 그런데 1심은 어떻게 봤느냐? 이 허위는 아니라고 봤던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1995년이잖아요. 사망한 게 이 졸레틸이 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또 하나가 이제 미국 법무부 마약단속국 그 직원한테 질의를 했는데요. 여기서 그 직원 얘기가 이 졸레틸에 의한 남용이나 불법 거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이런 회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대 이후에는 이게 유흥 목적으로 마약 목적으로 좀 사용됐다는 기록이 있는데 95년 당시만 해도 그런 얘기 진술이나 그런 기억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에 따라서 당시 그 정모 과장의 발언은 거짓이나 허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법원은 본 것입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판결의 이유를 보면 이 원고 측, 그러니까 여자친구 측에서는 이 졸레틸을 독극물이라고 발언을 했는데 이게 거짓말이다,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독극물이 아닌 걸 독극물로 발언을 하는 바람에 마치 이게 살인사건인 것처럼 얘기를 한 것이다라는 건데요. 이거는 좀 반대인 거예요. 1번에서 설명한 거랑 반대인 게 법원이 독극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마약류처럼 야 이거는 독극물이에요, 이건 아니에요 이렇게 분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그쵸. 생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물건들, 쓰는 물건들 중에서도 쓰기에 따라서 독극물로 쓰일 수 있는 게 많나요? 양잿물 같은 것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걸 오남용해서 일부러 독극물로 쓰는 경우들도 왕왕 있으니까 예, 이거는 그렇죠, 그렇죠. 일반적인 표현이다, 일반적인 단어다. 아. 그래서 법적인 어떤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졸레틸을 독극물이라고 발언한 것 자체가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였고요. 또 세 번째는 졸레틸이 당시 사람한테 한 번도 쓰인 적이 없었다. 이제 약물과장은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내가 이거를 찾기가 너무 어려웠던 게 이거를 이 사람에게 들어간 사례를 못 찾다 보니까 이 국과수에도 그런 어떤 데이터베이스도 없었고 결국 13만 건을 다 뒤져봤어요. 아 이게 동물 마취제였구나, 졸레틸이었구나 라고 했는데 사람에게 쓰였다는 기록, 아까 마약류와 마찬가지로 이전에 그 김성재 씨가 사망했던 당시에는 이거를 사람에게 썼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지가 않은 거예요. 네. 오히려 이제 미국 측에서도 2000년대 들어와서나 그런 기록들이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아 이건 동물 마취제로 쓰인 게 대부분이지 실제로 사람이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한 약물과장의 발언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였고요. 이제 또 하나 문제가 된 게 이제 28개의 주사 자국 이게 이제 신선하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는데요. 신선하다는 게 아마 법의학에서 신선혈 뭐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게 약간 용어인 것 같아요. 네. 보면은. 아 예. 그래요? 예. 아, 막 생겼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런 얘기인 것 네.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28방을 한 번에 맞았다 그러면 하루아침 맞았다 그러면 조금 이상한 거고 몇 날 며칠에 맞았다 그러면 아 그래 마약으로 썼을 가능성이 좀 더 있고 그러다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있고 이런 건데 이 정모 과장은 지속적으로 이게 한 번에 맞은 거다라는 식으로 발언을 해서 자신의 이제 명예를 실추시켰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어떻게 봤냐면요. 당시 부검의 소견이 있었습니다. 부검의가 수사 보고서가 일단 있고요. 항소원 판결문에 그 자국은 신선혈로서 그 양상이 모두 동일한 점에 비추어 근접한 시간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항소문 판결문에 나오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건요. 부검의 소견이었는데 부검의가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요. 28개 주사 자국은 동일 시간대에 한 번의 기회에 놓인 것으로 증언을 했습니다. 따라서 뭐 하루에 맞았다거나 신선하다고 표현한 것은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법원은 본 거죠. 아 그렇게.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전 약물과장이 이 졸레틸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고 그러면서 이게 타살 사건으로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니 지금 그 얘기를 타살 사건으로 바뀌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결국에는 이게 형사 사건,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 사건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 근데 나는 무죄를 받았는데 왜 그런 식으로 얘기를 또 하느냐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 타살 사건으로 수사를 한 건 맞아요. 맞죠. 팩트죠, 네, 사실. 수사를 했는데 무죄라는 거지 수사 사건 자체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 검찰이 타살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안 했다. 이건 아닌 거거든요. 네. 네, 그렇게 보니까 법원이 봤었을 때 이것도 허위 사실은 아니다. 이렇게 인정한 겁니다. 쭉 이렇게 하나하나 조각조각 내서 보니까 그러니까 허위 사실은 아니고 다소 과장이 있을 수는 있지만 중요 부분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 건 없다. 이런 식으로 네, 판결이 나온 것 같아요. 자, 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왔는지 재판부 결론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 약물과장이 얘기했던 것들이 일부에서는 약간 좀 과장됐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명백하게 이건 없는 아니면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공익성이 인정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이 여성 아마 과학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강연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사건을 당시에 회고하면서 많이 이제 인터뷰도 하고 강연을 하는데 뭐 특별히 이제 그 개인을 타겟으로 했다기보다도 자기의 경험담 그런 사건을 맡았는데 도저히 알 수 없는 약물이었는데 그걸 어마어마한 작업을 통해서 그걸 밝혀냈고 그게 동물 마취제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성격이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지 아하. 어떤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 과학자로서의 역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취지에서 그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이지 이게 어떤 그 옛 여자친구 김모 씨를 뭐 살인자로 단정해서 하는 건 아니었다. 그런 의미에서 공익성이 인정된다. 이런 게 법원 판결문에 담겨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건전한 비판은 허용입니다. 만약에 이 여자친구가 문제를 삼은 것처럼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난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한다고 한다면 방송에 나오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다 없어져야 돼요. 변호사님 많이 힘들어지시겠는데요? 그렇잖아요. 뭐 여러 가지 야 이거 판결은 좀 문제 있지 않냐? 이런 부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봤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목적의 공익적인 비판이라는 겁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이 사건은 형사적으로는 뭐 결론이 난 사안이고요. 그리고 김 씨는 한때 피의자로 기소됐지만 무죄를 받아서 여기에 대한 법적인 판단은 끝난 상태입니다. 예. 최근에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아마 그 새로운 맞아요. 의혹을 제기하는 네. 그런 방송을 준비를 했다가 그거 역시 법원에서 이제 방송 불허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죠. 그런 것도 아마 그런 차원이었을 겁니다. 예. 내일 방송분 고 김성재 군 죽음의 미스터리 편인데 아쉽게도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방송 금지 불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고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는데요.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게 참 쉬운 듯 하면서도 애매모호하기도 하고 생각보다 복잡하긴 한데요.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에는 그런 얘기를 꺼낸 사람의 목적이 뭐냐. 이 목적이 뭔가 더 우리 사회에 이런 부분은 다시 들여다보자는 이런 건 우리 사회가 꼭 알아야 된다. 이런 쪽에 무게가 실린다고 한다면 책임을 묻지 않고요. 그게 아니라 진짜 이건 이 사람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리기 위한 거다. 훼손시키기 위한 거다. 그러면 이제 벌을 받는 겁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김성재라는 가수가 그리울 뿐이거든요. 사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그 무대 위에서 누구보다 자유롭고 누구보다 멋있었던 우리 김성재 씨가 영면에 든 상황에서 편안히 쉴 수 있는 환경이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